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도내 전역에 오늘 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노인들의 보행 중 교통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대에서 평화회의와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수능시험 뒤 진학지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춘천 MBC가 입시 전문가에게 대입 정보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전역에 오늘 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다며 도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영하 7도, 화천 양구 영하 6도, 춘천 홍천 영하 5도, 인제 영하 4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황사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영서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내일 새벽까지 노약자와 호흡기 환자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춘천 MBC는 노인 교통안전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보행자 사고입니다.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는 줄고 있지만 노인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많아 방어 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경찰서 앞 왕복 6차선 도로. 신호등은 차량 직진 신호인데 80대 여성이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를 건넙니다. 그대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같은 해 7월 동해 묵호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80대 여성이 짐을 끌고 도로 사이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노인 보행자 사망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노인 비율은 47%에서 64%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호등도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좀 빨리 가려고 또 엉뚱한 데로 가다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켜야죠.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와 운전자 안전교육이 강화됐지만 보행자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이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나선 이유입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멈춰 둘러보기, 천천히 건너기 등 방어 보행을 하라는 겁니다. 또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많은 만큼 밤에는 밝은 옷을 입고 지팡이에 야광 반사지를 붙이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방어보행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서다, 보다, 걷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생활화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니 이 같은 기본적인 사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과 교육 강화는 물론 노인 스스로의 안전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구성 지역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추진하자 범국민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평화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어서 가자! 다시 열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대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통보와 냉각된 남북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족 화합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사업이 좌절되고 금강산 사업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남측 북측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안 되면은 통일부 장관이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DMZ 박물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걷는 평화행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지만 평화회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와 북한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미국과 유엔에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 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추운 날씨에도 평화회의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저 북한에 전해져서 북한 쪽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외신 기자 브리핑과 전국대회, 천만인 서명운동 등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원주시가 6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유네스코 창의 문학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이번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정서가 원주시에 전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네스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66개 창의도시를 발표했고 원주시는 문학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부터 준비해 꼬박 6년 만입니다. 기존 28개 회원 도시들이 평가에 나섰는데 원주시는 분단 지역의 특징을 담은 평화 문학과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 원주완지와 문학을 잇는 창의 산업 등으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265개 도시만이 누리는 국제시정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77억 모든 세계 시민들이 원주시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회원 도시들의 교류와 분야별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원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도시들과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기대됩니다. 더욱이 다음 달 최종 발표되는 문체부의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으로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문화도시까지 지정되면 5년 동안 100억 원의 국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세계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문학 창의 도시로서의 자긍심 이런 부분을 통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창의도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문학과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일선 학교에서는 진학 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순천 MBC는 오늘부터 입시 전문가를 모시고 대입 정보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강원 진학지원센터 조원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단 지금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센터에서 입시 지원책을 세우고 계신데요. 네. 이제 면접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이 대학교 수시 면접 시즌이다 보니 저희 강원 진학지원센터에서는 많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춘천권역 교대 지원자를 위한 모의 면접이 열리고요. 의대, 치대, 한의대와 같은 모의 면접은 권역별 대입 지원관님들이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요 대학을 비롯한 일반 대학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서류 기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면접입니다. 아마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결과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면 과감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택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다만 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시는 전년도와는 전혀 다른 입시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군의 이동이라든지 경쟁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부여 방식 등에 따라 합격선의 변동이 심해집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졸업생의 수가 예년보다 많고요. 또 내년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재수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도 있고 네. 반대로 정시가 확대됨으로 인해 재수가 늘어날 거란 예상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향 안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수시대학 이상의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시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0일엔 모든 수시 일정이 끝이 나는데요. 수시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들도 꼭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인원들이 보통 정시 모집 인원에 2월되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진학 상담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있었던 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강원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던 입학사정관 13분께서 대입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약만 하시면 되고요. 이 대입지원관들은 교통이 불편한 상간벽지학교도 방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대입지원관실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모의평가 성적표 등을 좀 준비해 오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달 14일에는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정시 지원자를 위한 1대1 상담도 열리니까요.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센터 조원교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자 춘천시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시가 노선 개편 이후 불만 사항을 접수한 결과 버스 환승의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버스 출발 시간의 변경, 일부 지선버스의 경우 기존 노선보다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났다는 등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읍면 노선 전 승강장에 버스 시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내 구간에서는 환승 시스템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 의견을 종합해 일부 구간에 버스 노선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염 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그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며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교육생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교육복지재단의 해체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교육복지재단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복지재단이 현재 사업에 차별성이 없다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으면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춘천의 경우 물의 도시 테마와 연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지역 특성화 전략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춘천은 물의 도시 테마를 바탕으로 6개 지역을 설정해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화천은 지역 축제와 카페거리 등 목적성 있는 역세권 개발을, 양구는 역사 예정지 부근의 스포츠타운, 서천변 레저 인프라와 연계한 특성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철도가 지나는 7개 지역과 추가 논의를 거쳐 발전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도내 양돈 농가에서는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연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40일 가까이 추가 발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에만 640여 명이 방역 근무를 이어가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군 당국과 함께 민통선 내부에만 포획트 300개를 설치하고 민간 엽사를 동원해 최근 한 달간 4,000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와 화천군, 양돈 농가의 지속적인 요청에 금지됐던 새끼돼지 출하를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새끼돼지 출하가 막히면서 돼지가 밀집 사육되면서 매일 20마리에서 40마리의 돼지가 폐사해 양돈 농가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적으로 새끼돼지 출하를 허용했고 900마리가 도내 남부 지역으로 출하돼 양돈 농가에 시름을 덜었습니다. 박정환 제49대 육군 2군 단장 취임식이 오늘 장병들과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신임 군 단장인 박정환 중장은 육사 44기로 임관해 합참 연합합동작전 담당과 1사단장, 연합사 작전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작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한편 17개월 동안 군 단장으로 지낸 김혁수 중장은 육군본부 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출하액을 비교한 결과 속초와 춘천시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최근 10년 동안 도내 시군별 제조업 출하액을 비교한 결과 속초시가 2008년 527억 원에서 2017년 1,830억 원으로 247%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춘천시의 제조업 출하액은 2008년 4,642억 원에서 2017년에는 1조 1,975억 원으로 158% 증가했으며 강릉시는 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서울 방향 진출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전면 차단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서울 방향 진출로 포장 개량 공사로 인해 진출로와 본선 2차로 약 100m 구간을 함께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